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인생은 순간이다.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의 신간책이 나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 바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책을 요약하고 또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시드니인데요. 요즘 시드니는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더워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한국은 또 춥고, 미국은 뭐 동부가 뭐 영하 50도인가요? 48도인가요?까지 올라가는 좀 이렇게 좀 이상 기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책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최강야구 어떠세요? 최강야구. 제가 호주에 살지만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좀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입니다. 이 최강야구를 딱 볼 때마다 많은 뭐 이대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전직 야구 선수들이 나오셔서 또 이제 아마추어지만 또 실력들을 쌓는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김성근 감독님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근 감독님,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의 신간책인 인생은 순간이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타석에서 평생 지켜온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산북스에서 2023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달 좀 지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근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8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82세세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이제 여전히 그 지도자로서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직접 펑고라 그러죠. 펑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구를 직접 쳐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타격까지 잡아주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태평양 돌핀스, 쌍방울, 레이더스 등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오합지졸이라고 불리고 죄송합니다. 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팀의 감독을 맡아서 그 감독을 가을 야구까지 우리 여러분 그 옛날 스토브리그라는 방송에서 보니까 그 가을 야구만 가면 좋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가을 야구가 뭔지 아시죠? 한국 시리즈에만 가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올려놓으신 분이죠. 신생팀에 가까웠던 SK 와이번즈를 또 맡아서 1년 차에 우승까지 하고 감독 재임 기간 동안 5번이나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3번의 우승을 달성했던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SK 와이번스의 왕조 시대를 열었던 분, 또 한국 최초의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감독을 맡았고요. 뭐 일본과 또 여러 곳에서 종횡무진 야구 감독과 코치를 이루하고 계시고 현재는 JTBC 최강 야구에서 최강 몬스터즈의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이게 뭐 나중에도 얘기 제가 해드리겠지만 저는 그 감독이 이전에 이승엽 감독이 맡았다가 이제 프로야구 감독으로 가면서 김성훈 감독님이 새롭게 오셔서 이 시즌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2를 지금 다 마무리하고 시즌 3를 이제 내년부터 넘어갈 텐데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습니다. 자, 이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감독님은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고수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무언가를 통해서 인생의 핵심 교훈들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고 정말 자식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부모의 심경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소개할 때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토끼처럼 막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그 묵묵히 내가 결정한 그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본인이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책에 나온 책 소개들과 또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리뷰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내 자리는 없다. 이게 김성근 감독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82세의 현역 감독이 하는 얘기죠.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또 여러 자신을 야신이라고 그래요. 야구의 신이라고 별명을 얻고 계시는
김성근 감독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 책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 20살에 혈혈단신으로 가족 하나 없는 이 조국당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제일교포세요. 제일교포. 그래서 쪽발이라는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와서 야구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또 한국과 일본의 정세나 어떠한 관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좀 일본에서 올 쪽발이 이런 얘기로 좀 야구계에서는 뭐라 그러죠?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수였는데 뭐 부상과 여러 가지 일들로 뭐 빨리 그 감독 생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로. 선수 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토끼 같은 재주는 없고 그냥 우직하게 가는 소와 거북이 같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어떠한 또 문제가 있는지 매일 시합을 통해서 그 시합에 대한 걸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서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통산 뭐 1000승 이상의 한국 야구에서 업적을 남긴 분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또 얘기를 할까요? 참조하기 위해서 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감독은 누구일까요? 똑딱 네, 1554승을 이루신 김응용 감독이 헤드 타이거즈 옛날에 기억하시죠? 김응용 감독이고, 자, 두 번째로 승수를 많이 올린 감독은 누구일까요? 똑딱 예, 1370승을 거두신 김성근 감독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참고로 또 그럼 3위는 누구일까요? 똑딱 978승을 얻으신 김인식 감독님이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우승까지 해가지고 1384승을 올렸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자료는 약간 업데이트 전에 자료인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성근 감독은 자신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생 비상식으로 쌓아온 모퉁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돈도 연줄도 가진 것도 하나 없이 홀로 무대에 선 그 어떤 젊은 날의 김성근 청년은 오직 하나, 야구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벼랑 끝에서도 악착같이 그런 모든 조건들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상식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로 지금의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투수조가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은 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의 야구는 그 선발 투수 하나, 중간개투 하나, 마무리 하나, 이렇게 한 2명이나 3명, 또 선발 투수 너무 잘 던지면 완봉승이나 뭐 그냥 완투승까지 그냥 가는데, 이 김성근 감독은 그냥 투수를 한 회에 뭐 5명, 6명, 10명을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든 뭐 벌떼 야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점 차라도 어쨌든 이기는 야구, 승리를 하는 야구, 사람들이 재미없다 해도 계속 번트를 대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뭐야 재미없게 하지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범법은 아니잖아요. 어떤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전을 통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결국은 승부를 거둬들이는 그런 감독으로 유명하신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열정, 그 다음에 행동, 도전을 계속되는 힘, 이런 것들 4가지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좀 순서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요 4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에든지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 비상식적인 것들이 곧 상식이 된다. 난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80이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야구의 문제점과 오늘은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김성훈 감독님 이름에 항상 꼬리표가 붙는 게 뭐냐면 이제 혹사. 왜냐면 선수들을 너무 강하게 트레이닝 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뭐 김성훈 감독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상 했고 또 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많은 비난의 얘기가 있어도 사실은 그러한 모든 프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과 또 끊임없는 발전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문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품게 되며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한 애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비정해졌다. 엄격하게 대해 똑똑하게 훈련시켰다. 넘어져도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손자가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발전 없이 노상 도움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함으로 진짜 애정을 만들어내었다.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위로하고 잘 따뜻하게 하지. 뭐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들의 성향과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선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아놓고 그 선수를 더 강하게 키우려는 김성훈 감독님의 의지와 또 철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최강야구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강야구를 보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직접 공을 막 딱 쳐주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이 시대의 스승이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다, 이상적인 리더라고 많은 박수와 또 우리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현장에서 끝까지 이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성훈 감독님은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보이고 또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것들,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들을 현장에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또 저희 같은 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이제 최강야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키운 원성준이란 신인 드라프트로 지명되지 않은 선수가 있어요. 너무 거기서 제가 되게 감동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 중에서 최강야구에 조인해서 하면서 이제 프로로 입단 제안을 받는 이런 것들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에게 또 한 번에 또 도전할 수 있는 뭔가 그분들 인터뷰를 계속 들으면 하는 얘기가 야구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근데 이 운동선수라는 게 은퇴 시기가 여러 가지 뭐 체력적인 것 또 계약 조건 상황들을 통해서 좀 일찍 은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40 넘게까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30대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현장에 뛰고 그들에게 또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돈 받고 하면 다 프로야. 제가 그래서 이게 최강야구 출연료가 얼마인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좀 몇백 단위까지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몇십만 원 한국 단위로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프로라는 거죠. 너희들이 프로일 때 정말 연봉이 뭐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너희들은 프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차가 좀 있는데 목차는 뭐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큰 골자만 좀 얘기해드리고 설명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겨내기 위한 의식,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스트를 하라. 나는 비관적인 낙천주의자다. 어차피 안 돼. 혹시라고 하는데 반드시 요 부분 내가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척자 정신, 비상식적으로 하지만 상식을 바꾸는 내 인생이 있다. 이름을 걸고 산다는 거. 돈을 받으면 모두 다 프로다! 이 부분 아주 감동입니다. 5장에 비정함 속에 담은 애정, 리더는 부모다. 자타 동일이다. 나 아닌 팀 속에서 같이 플레이를 해라. 그 다음에 나가는 말 이렇게 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몇 페이지 좀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회란 인생사에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1번, 2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3번째 왔을 때에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제1장 이겨내기 위한 의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뮤지컬 연출과 또 여러 프로듀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배우들을 이제 오디션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배역인데 신인인데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쓰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하고는 싶어, 마음만 있고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마음과 트레이닝은 다른 파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기회를 잡는 눈도 떠질 것 같아요. 자, 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당황한다. 처음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얼뜨기같이 굴다가 10중 8구 거기서 다 무너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상황을 미리 상상해 놓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안타를 치던 말든 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위기가 와도 그냥 왔구나 생각한다. 그 순간 당황하는 대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제2장 나는 비관적인 낙천주의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김성훈 감독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은 그 상황들을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생기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낙담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고, 부정적인 좀 생각으로 있었는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페이지 8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퍼뜩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전까지는 계속 벌써 2패나 했는데 어떡하지 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아직 기회가 있다로 바뀌니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한국 시리즈는 7판 4선제, 설마 한 번을 더 진다 해도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덕에 그 다음 시합부터 내리이겨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우승에는 아직이라는 마음가짐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만약 끝까지 벌써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아마 그의 우승은 없었을 것이다. 살아본 인생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 버리는 것 말이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 있는 나는 비관적인 낙천주의자에 있는 내용을 또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 뭐야 물이 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반밖에 없지만 남은 것을 다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내용입니다. 최강 야구는 승률 7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높은 목표다.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고지다. 그럼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살이든 70살이 되든 노력만 한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3장 개척자 정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까지 되는데 65세, 70세에 은퇴를 하셔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실 사회 현상이에요. 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어떠한 노하우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60이 되든 70이 됐던 혹시 이 지금 방송 채널을 들으시는 80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100세 할아버지가
뭡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면 그 쌩쌩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타고 이제 다니시는 걸 또 찍어서 올렸는데 뭐 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의 시청자의 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쇼펜하우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얘기 잠깐 해드린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행복의 척도를 정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92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 읽어드릴게요. 거북이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당장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배우고 엉궁엉궁 기어 끝내 제 갈 길을 간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 재치로 대충 모면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괴로움을 느낀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방법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길에 문제가 생겨도 그저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토끼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거북이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것이다. 돌아가면 되는 걸 왜 굳이 넘어가겠다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어 하며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바보들이 출세하는 법이다. 바보들이 출세하는 법이다. 오직하니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출세합니다. 4장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것. 그렇죠. 우리 이름 석자 걸고 살아볼 만합니다. 페이지 214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물이 물병 바깥으로 나오면 물은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누구든 자기라는 물병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비상식이 되든 뭐가 되든 그 물병 속에서 물을 살려놓는 게 내 역할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맞추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건 각자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타협이란 없어야 한다. 자꾸 자기 뜻을 꺾다 보면 나중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남는 게 한스러움밖에 없을 것이다. 오장 비정함 속에 담은 애정.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맛에 따라 계속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인생에 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호주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또 저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문화 공연과 또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이것들에 대해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내가 호주에 살고 있고 호주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 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가 생각하시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 더 삶의 원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억지로 나이만 어린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세대 교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컵에 물을 넣는 걸 생각해 보면 쉽다.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부터 원래 담겨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이런 것이 세대교체다. 컵에 있는 물을 전부 비우고 새로 넣는 게 아니다. 얼핏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것은 단연코 없다. 모든 게 자연의 원리 속에 있어야 한다. 세상 일은 원래 헌 것 속에 새로움이 있고 새로움 속에 헌 것이 있는 법이다. 6장에 있는 자타 동일에서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리뷰해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옳은 일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꾸준히 계속 발전하고 여러분의 땀 흘림은 여러분의 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실 만한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이 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오늘은 인생은 순간이다. 최강야구 김성훈 감독님의 신간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